안녕하십니까. 3주차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주차 강의는 이제 코드 설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데요. 코드 설계에 한번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죠. 자, 우리가 코드의 기능, 코드 설계 시 유의할 사항을 숙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미리 어떤 코드 체계를 계획을 하고 그 코드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나 아니면 코드로 치환할 그런 어떤 변수 그리고 자릿수 이런 것들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코드의 그 어떤 설계 과정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코드 종류별로 특징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이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코드의 오류 종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코드 디자인, 즉 코드 설계에 대한 개론을 한번 살피겠는데요. 자, 코드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코드 하면 이제 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식별하고 분류 그리고 배열하기 위해 사용하는 숫자나 문자, 기호를 우리가 코드라고 하죠. 이와 같은 코드는 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느냐, 이런 코드에 대한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량의 자료를 구별하고 또 비슷한 종류의 자료를 그룹으로 묶고 그 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어떤 순번을 나열하고 할 목적으로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자료를 선별하거나 추출하기 쉽게 해서 전체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시스템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데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드의 필요성까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설계할 때 먼저 코드의 기능이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를 사용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일단 가운데에 있는 핵심적인 코드에 3대 기능이 있어요. 이게 핵심 기능입니다. 자, 분류 기능, 그다음에 식별 기능, 배열 기능 이런 3대의 핵심 기능이 있고요. 주요 기능이 있고요. 이 밖에 코드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 기능과 간소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떤 표의, 연상, 이름을 들으면 이게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암호화 기능과 오류 검출 기능도 코드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핵심 기능,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 기능과 식별 기능, 배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기능 하면 이제 정보들을 동일한 특성, 똑같은 특성을 가진 데이터로 묶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능형 시스템 공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1학년 학생들 중에는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성 학생들을 하나의 코드로 예를 들면 학번의 제일 앞자리에 1이라든지 A를 쓴다든지 하는 방식이고요. 여성은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E나 B나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특성을 지닌 데이터로 나누는 기능을 우리가 분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첫 머리 글자만 봐도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식별 기능은 이제 A라는 것을 B와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A다라고 주장을 하면 예를 들면 B를 갖다 놓고 A하고 비교해서 A는 B냐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B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에러를 내는 거고, A와 비교한 A가 B가 결국 B다, 그러니까 A다 하면 그것은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패스되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갖게 되겠죠. 배열 기능은 이제 어떤 체계적인 미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배열을 할 때는 내림차순이나 또는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기능이 있다 그랬죠. 표준화 기능과 간소화 기능이라고 하는 기본 기능이 있는데요. 코드는 일단 정보의 종류, 모양, 그리고 크기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표준화 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소화 기능은요, 정보의 표현을 단순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또 부가적인 기능이 있다고 했죠. 코드의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연상 기능과 오류 검출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상 기능은 다른 말로 표의화라고도 합니다. 즉 겉만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체의 뜻과 의미를 코드에 내포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TV의 모델을 뭐 예를 들면 TV는 뭐 이 모니터의 사이즈로 구분을 많이 하죠. 그러면 25인치 TV다 하면 TV25 하면 이거를 25인치 TV다라는 걸 다 알 수 있으시겠죠. TV100 하면 이건 100인치 TV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연상 기능 또는 표의화 기능이 되겠어요. 오류 검출 기능은 이제 정보 입력이나 관리할 때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코드 설계를 하는 그 취지, 목적이 있죠. 자, 우리가 코드 설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그런 목적, 또 이게 코드에서 내포되게 되는 어떤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드는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코드만 부여하고 그 뜻이 1대1로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고유성이라고 불러요. 고유성. 유일하게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성질이죠. 자, 그 다음에 대상을 목적에 적합하도록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류 편리성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바람직한 배열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효율성이죠. 네 번째 특성은 적은 자릿수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료를 표현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때 간결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간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가 쉬워야 됩니다. 유지 보수의 편리성입니다. 다른 코드 체계와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코드의 독립적인 성격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는 데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드의 어떤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와 삭제가 편리해야 됩니다. 추가 삭제의 편리성이에요. 이와 같은 그 코드 설계의 목적과 그 다음에 특징을 이제 영어로 표시하면 앞에 고유성은 뭐 uniqueness, 그 다음에 분류의 편리성은 뭐 classification convenience, 배열의 효율성은 array efficiency, 뭐 그 다음에 이렇게 simplify 아니면 simplicity, 또 convenience of maintenance, 유지의 어떤 편의성, 코드의 독립성은 이제 코드 independence, 코드의 convenience, 그 다음에 convenience of adding and deleting 이라는 게 이제 앞에 우리 말로 다 표현했던 것을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매칭을 시켜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 두십시오. 자, 이제 코드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예상과 컴퓨터의 목표가 서로 부합하도록 알맞도록 하는 특성을 우리가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부여되는 코드가 부여되면 좋겠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개 이상의 대성에게 두루 통하는 특성, 이건 이제 공통성이죠, 그죠? A와 B의 공통적인 분모를 통해서 A에도 통하고 B도 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개개의 부분이 잘 조직되도록 하는 특성을 우리가 체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개개의 부분이 잘 조직되는 특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의 확장이나 또 환경의 변화에도 계속해서 잘 동작할 수 있는 특성. 우리가 이런 것은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코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도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지 않고 앞으로 어떤 몇 년 후 어떤 계속 사용하다 보면 또는 기술이 바뀌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신규로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시스템을 확장해서 쓸 수 있으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성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간결성이라는 것은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고 깔끔한 특성이에요. 그죠? 아주 간결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 다른 데는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게 고유성입니다. 배열성은 정렬과 분류가 쉽게 되는 그런 특성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특성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 표현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함께 익혀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코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자, 컴퓨터 처리가 컴퓨터로 처리하는데 적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통성 있게 A라는 데만 이렇게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 A든 B든 C든 골고루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서 코드를 만들면 좋겠죠. 그게 이제 공통성이고요.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코드를 만들 때는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정렬과 분류가 용이해야 됩니다. 용이라는 것은 쉽다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학습해야 되는 코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